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어과 16학번 전한월이라고 하고요. 국제통상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차로는 국제통상학과가 어떤 거를 배우고 그리고 졸업 요건, 진로 및 특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중 전공 선발 과정이나 부수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통상학과는 딱 그 이름만 봤을 때는 어떤 거를 배우는지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상경대에 있으니까 뭐 경제학과랑 비슷한 걸 배우겠구나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국제통상학과라고 딱 봤을 때 그게 이게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제통상학과는 무역학과가 전신이고 그 무역학과는 외국어대에서 경제학과보다 먼저 생긴 최초의 상경 계열 학과라고 합니다. 그 무역학과가 2005년도에 국제통상학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국제통상학과는 일단 영어 명칭으로는 International Economics and Law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그 이코노믹스 파트가 있고 그 로우 파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경제 파트도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니까 그냥 보편적인 경제보다는 국제 경제 부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법 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열렸던 과목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일단 과목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 과목명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학과에서 영어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 영어로 된 수업이 전부 다 원어 수업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원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영어만 쓰는 수업도 많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교재가 다 영어로 선택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냥 제가 주요 과목들을 이제 한국어로 바꿔 놓은 건데, 이제 보면은 여기 2학년 과목들이 있고 3학년에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해서 본전공과 같이 듣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단 그냥 국제통상학과에서는 본전공 학생들은 1학년 때 듣는 수업들이고, 3학년에 있는 전공 필수 수업들은 본전공 학생들이 2학년에 듣는 수업,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수업들은 3, 4학년 때 듣는 수업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중전공생이랑 본전공생이랑 차이 없이 그냥 같은 수업에서 듣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뭐 경제 원론이나 뭐 미시 거시 내지는 국제 무역 수지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국제 경제학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법, 뭐 국제법 입문, 국제통상법, 국제계약법이 있는데, 기업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계약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대리인을 지정을 하거나 법인을 세우거나 하는 것, 그리고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국제법상 국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이랑 국제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법은 WTO의 형성 및 WTO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과목이고, 국제계약법 같은 경우는 CIS처럼 그 무역에 관련된 협약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이제 국제통상학과 수업이 아닌데 그 타 학과에서 이제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이 경영학과에서 이제 재무관리, 회계원리, 국제경영론, 투자론에서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중 두 개를 들어서 최대 6학점까지 그 국제통상학 전공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학과 자체가 뭐 수강 신청이 널널한 편이 아니니까 국제통상학과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저거를 들어서 국제통상의 전공 학점을 채우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학과 내규상 이제 저런 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졸업 요건 및 이제 진로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국제통상학과는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막학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내가 전공 필수 과목을 다 듣게 되면은 졸업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전공 필수 같은 경우에는 전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빨간색 과목들, 그러니까 미시 거시, 국제 수지론, 국제 무역론, 국제 통상법, 국제 계약법, 이렇게 이제 6가지 과목에 대해서 전공 필수 그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해서 졸업 시험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졸업 시험은 매 학기마다 1차, 2차로 나눠서 2회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그것보다 이제 졸업 시험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6가지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졸업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이미 그 이전에 해당 과목에서 B 플러스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으로 졸업시험을 대체를 해서 해당 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뭐 거시경제는 뭐 B 플러스인데 뭐 미시경제는 뭐 B 제로가 나왔다 하면은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졸업시험을 안 칠 수 있지만 미시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쉽지는 않지만 그 졸업시험을 완전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국제통상학과도 졸업장이 경제학과랑 마찬가지로 그냥 경제학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직렬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국내 대기업, 코트라든 공기업, 뭐 전문직 등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제통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막 뭐 특정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국제통상학과니까 뭐 이런 건 보장이 된다,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또 일반적인 그냥 하나의 상경 계열과 진로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가 여기서 배우는 게 국제경제학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학과에서는 다루지 않는 법도 추가로 다루다가 보니까 뭐 그런 거를 해서 조금 장점을 찾아서 난 요런 방향으로 뭐 내 진로를 설정을 해 보겠다,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국제통상학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국제통상학을 얼마나 어떻게 살려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학과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국제통상학과는 전공 필수 학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전공 같은 경우에는 42학점이 전공 필수고, 이제 이중 전공으로 오게 되면은 18학점만 이제 전공 필수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전공 필수가 많다가 보니까 그것도 3학년 과목이 전공 필수라서 뭐 이전에 뭐 들어야 하는 수업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커리큘럼이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확정적으로 나오는 과목이라고 이제 그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과에서 보면은, 경제학 파트에서 보면은 그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국제경제학 이제 두 개 과목이 전공 필수인데, 뭐 당연히 뭐 미시거시를 듣기 위해서는 뭐 원론을 듣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 덩어리가 18학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학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으로 들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제통상법이랑 국제계약법은 앞에 그 국제법을 좀 수강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9학점 정도는 뭐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중 전공을 하면서 42학점만 들으면 되는데, 뭐 이미 여기서만 봐도 27학점이 그 필수적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선택해서 듣는 수업보다는 좀 이미 짜여져 있는 대로 해서 좀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영어만 사용하는 수업도 있고, 영어 교재에다가 뭐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뭐 그런 수업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한국어로 강의를 했지만 시험 문제는 막 영어로 나오고, 이제 그렇듯 영어가 섞여 있는 건 진짜 거의 다고, 그냥 완전 영어만 사용하는 원어 수업도 꼭 있습니다. 그 원어 수업이 이게 막 뭐 한두 개가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원어 수업이 전공 필수로 막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어 수업에 대한 는 절대 피할 수가 없고, 원어 수업을 기피하고자 한다면은 국제통상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제통상학과에서는 경제 파트도 있고 법 파트도 있어서, 난 좀 더 이제 경제를 많이 들어야지 하면은 경제를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법을 많이 들어야지 하면 법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고 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법도 배울 수 있고 경제도 배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또 아래 보면은 이게 결국엔 다 전공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내가 뭐 한쪽으로만 절대 막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결과적으로는 뭐 둘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둘 다 꼭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는 이제 전 과목이 일단 자선 불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앞에서 말했던 2학년 수업이랑 3학년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전공자랑 분리해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수강 신청은 좀 여유롭고, 실제로 1전공자랑 분리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성적을 취득할 때, 뭐 이걸 1전공자가 아닌 이중전공 및 부전공자만 몰리다 보니까 성적을 취득할 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여유로운 수강 신청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3학년 수업을 그 3학년 때 듣는 경우에 좀 한정되어 있고,
학과 자체가 성적을 잘 주는 과가 아니라서 재수강생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제 학년에 듣지 않고 뭐 4학년이 돼서 3학년 수업을 듣는다, 내지는 3학년 때 2학년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수강 신청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이중전공 선발 과정인데, 이중전공 선발 과정은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는 학과 시험 50%랑 학점 평점 50%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시험을 치를 건가를 보면은, 학과 시험에는 기본 점수를 부여해서 학점 평점에는 또 다른 가중치를 주겠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신에 이게 근데 얼마나 기본 점수를 주는지,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학과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학과 시험보다는 학점 평점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 라고 정도만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대신 또 근데 또 올해는 또 절대평가를 실시를 했어서 뭐 전체적으로 학점이 높다가 보니까 그걸 학과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할지는 세부적인 공지 사항이 올라와 봐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전공 그다음 이 선발 시험 같은 경우 작년에는 이제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실시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뭐 1시간인데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뭐 이 이중전공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는 뭐 절대 막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영어랑 이제 수학을 치게 되는데, 수학은 통계학 부분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 그거랑 이제 피셋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이중전공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은,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그 수능 때 공부했던 확률 통계 부분을 조금 뭐 그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고, 영어는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수능 수준을 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 자체가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어서 막 요거 때문에 막 변별력이 갈리는 시험은 아니고, 그냥 난이도 자체는 그냥 절대 높은 시험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수적인 이야기를 다뤄보자면은, 일단 저는 그 국제통상학을 선택하는 게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뭐 후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2학년 이후로 뭐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는, 2학년 이후로는 이제 그 본전공보다 무조건 다 이제 이중전공에다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뭐 그냥 애초에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본전공 대비 국제통상학에서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원서로 된 이제 책을 주는데, 이제 그 책 내지는 이제 그 논문을 뭐 매주 뭐 한 20페이지, 짧게는 20페이지부터 뭐 많은 건 뭐 70페이지 정도 되는 것까지 매주 읽어갔어야 했고,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과에서는 1년 동안 다룰 거를 국제통상학과에서는 그걸 한 학기에다가 좀 압축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공부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학 이제 1년치를 이제 한 학기에다가 이제 넣는다는 게, 아까 위에서 봤듯이 국제통상학과에서는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를 미시 분석, 그리고 거시 분석을 해서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경제학과로 가게 되면은 그냥 거시경제학이랑 뭐 중급거시로 해가지고 1년치로 나뉘어져 있고, 미시도 마찬가지로 미시랑 중급미시랑 해서 1년치로 나눠져 있는 거를 한 학기에 다 해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수업 양도 되게 많고, 뭐 실제로 내가 공부해야 하는 양도 되게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국제통상을 선택해서 내가 본전공에 투자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본전공 공부가 좀 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상경계를 선택할 때 다들 그렇겠지만, 뭐 난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잘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보다는 사실 부담되는 건 더 영어가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어 수업이 되게 많은 것도 있고, 교수님이 한국인 교수님인데 분명히 한국 이름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아예 한글로 적혀 있는데, 정작 가면은 교수님이 절대 한국어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 다 막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애초에 또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원서도 설정이 되는데 법학 용어도 막 나오고 법의 논리도 막 다 영어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영어 공부를 능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기피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의를 되게 잘 하셔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지만 대신에 교수님이 성적을 되게 깐깐하게 주셔서 성적을 받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절대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막 C0를 받았다, 막 C를 받았다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 상대평가를 할 때도 그 이미 그나마 잘 주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뭐 A가 정해져 있고 B가 정해져 있으면은 다시 그 안에서 반을 나눠가지고 뭐 A 플러스는 15%, A 제로는 또 다시 15%, 그 다음 17.5%가 B 플러스를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B 제로 이상 내지는 막 이제 C, 뭐 C 제로 이제 그런 성적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재수강생도 넌 재수강생이니까 뭐 막 B 플러스 이상 줄게 그런 것도 없고 재수강생도 상대평가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성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늘어나서 이제 A 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학생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성적을. 뭐 팀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국제통상학을 선택하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 있었던 과목이 아예 없었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두 교수님 정도만 법학 과목에서 뭐 팀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막 내가 팀플이 막 싫어서 막 국제통상학과를 기피해야 하는 수준 절대 아니고 내가 그냥 그 과목이 듣기 싫으면은 그거 그냥 피해가면 되는 수준이라서 팀플에 대한 걱정은 뭐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팀플이 없고 뭐 경우에 따라서 개인 발표를 시키긴 하지만 뭐 이제 그것도 되게 마이너한 요소라서 그 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기말 50, 뭐 중간 50하고 출석도 아예 반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40에서 50% 정도가 그 각각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각각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학과 홈페이지에 보면은 또 관련한 이제 별도의 규정들이 학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강의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 통상 이제 강의 시간표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 것도 그 학과 홈페이지에서 내규를 확인을 해보면은 막 전공 필수가 아닌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학과 홈페이지를 잘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떤 거를 뭐 졸업시험 및 증원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수업을 듣는 그 일종의 나만의 커리큘럼을 짤 때 또 이제 그 학과 내규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제 강의 시간표는 본 전공생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 전공 내지는 부전공을 할 때는 학과 내규를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통상학과에 관련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